횡단면 회귀 분석, 그러니까 크로스 섹셔널 리그레션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프리딕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측이라고 하면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주로 생각하는데, 우리 리그레션에서 말하는 예측은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나중에 것만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프리딕션인데,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도 있고 막 우리가 관찰을 했잖아요. 근데 x 값이 해필이면 요 값일 때 그때의 y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fitted 값을 보는 거죠. 요런 게 이제 프리딕션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적으로 뭐 미래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관측되지 않은 어떤 값을 이 회귀 모형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 뭐 그게 사실 우리 회귀선을 찾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제일 그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설명 변수가 유의하나 안 하나요. 그리고 유의하다면 이제 양의 방향으로 또는 음의 방향으로 그 크기는 얼마나 유의한가, 이게 제일 큰 관심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회귀 모형을 잘 만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설명 변수의 특성을 가지는 그 어떤 개체가 있을 때 걔의 그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일까? 그 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 특성 값들을 막 넣어주면 그런 부동산의 이제 적정한 가격 또는 가치가 얼마인가 하는 거를 이제 추산해내는 거, 그게 또 그 회귀 모형을 만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프리딕션입니다. 그 프리딕션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니까 그 프리딕션을 하는 방법을 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fitted라는 이제 함수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회귀 분석 실시한 결과를 이제 어떤 오브젝트에 집어넣어 놓고 그 오브젝트 갖고 이제 fitted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면은 그 fitted 밸류를 쫙 뽑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일단 가장 기초적인 프리딕션이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x 값이, 그러니까 관측 값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것에 대한 predicted 이제 value를 보여주는 거고, 그냥 우리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사이에 범위 내에서 뭐 프리딕션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또 명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 OLS를 한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프리딕션을 할 때는 아까 fitted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값으로 프리딕션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측이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오차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95% 신뢰 수준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밴드를 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터벌을 사용한다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disp라는 함수의 값을 보면은 71에서 한 472 정도, 그 다음에 HP는 52에서 한 335 정도 되는데, 그래서 DISP가 200에서 300, HP가 100에서 200 사이도록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X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그래서 X는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DISP 200에서 201, 202 이렇게, HP는 100, 101, 102 가게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서 아까 이제 OLS에 대해서 이 X 값에 해당하는 이제 그 프리딕션 된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거를 인터벌 없이 할 수도 있고, 인터벌을 컨피던스로 할 수도 있고, 인터벌을 프리딕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은 이제 신뢰 수준은 다 95% 이외의 값을 줄 수도 있고요. none과 confidence와 prediction의 차이가 뭐냐면, 우선 none을 n에다가 이제 저장하면 이거는 그 범위 없이 그냥 값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올라갈 때 MPG가 이제 어떻게 그 달라지는지 그 값 자체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fidence라는 이제 인터벌을 주면 이렇게 confidence 레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lower limit, upper limit 를 보여주는 거. fitted 값은 이건데 그 아래 위로 범위가 어떻게 된다. 근데 이 범위가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것은 그 추정치 자체의 그 범위를 말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조금 헷갈리는 게 95% 신뢰 수준에서 이제 prediction이라는 인터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관측치 자체의 범위를 말합니다.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 표본의 뭐 표준 편차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하고 뭐 다르다 이 얘기를 이제 예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개념입니다. fitted value가 나왔는데 그 fitted value 자체의 95% 이제 신뢰 수준 안에서의 그 인터벌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게 confidence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 데이터 흩어진 정도를 갖고 인터벌을 구하라 그러면 그게 prediction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얘가 범위가 훨씬 넓겠죠. 그 prediction이. 그래서 이제 플롯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냥 fit을 가지고 라인만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upper하고 그 아래 위로 이제 선을 그어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밴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만든 C, 컨피던스로 만든 거에서부터 추출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컨피던스 레벨로 하면은 이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이 fitted 값의 95% 신뢰 구간 안에서의 범위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P, 그러니까 이 prediction 한 걸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 흩어져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데이터가 95%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두 개 범위가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딕션 한다. 그러니까 프리딕션 값 자체는 회계선 찾으면 그냥 나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프리딕션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인터벌을 얼마나 주느냐, 인터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고 지금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기선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때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카렛이라는 패키지를 이제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드 값을 뭐 1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create data partition이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DF에서 MPG를 가지고 확률 0.5로 그러니까 반반씩으로 두 개로 나눠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MPG라는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DF에서 슬라이스 이제 DP 요 DP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반만 골라낸 거죠. 해당하는 거를 이제 train이라는 변수에 넣고 그거 아닌 거를 test라는 변수에 넣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데이터를 둘로 쪼갠 거예요. 난수로 반반을 나눴는데 앞에 반, 뒤에 반이 아니고 그냥 막 그 무작위로 반반 쪼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train이라는 그 절반만 갖고 이제 fit을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회계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 fit된 이 수식을 가지고 테스트라는 데이터 가지고 predict를 해서 프리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fit과 pre드라는 이제 두 개의 이제 오브젝트가 생겼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그 observation의 약자로 obs라는 변수에다가는 테스트의 MPG를 넣고 그 다음에 pre드는 이제 pre드 그 자체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default summary라는 거를 해달라고 이제 명령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데이터의 차이 또는 적합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RMS3는 루트 mean squared error라고 해서 에러 제곱의 평균에다가 이제 루트 값 취한 건데요. 요거 당연히 작을수록 두 개가 닮은 거겠죠. 이 두 개가 닮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샘플 중에 절반만 걷어내 가지고 회기식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회기식에다가 회기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잔차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만 갖고 만든 게 나머지 절반을 잘 설명하면 이 회기 모형이 좋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RMS가 3이 나오고 R-square 당연히 클수록 좋고 이제 MAE는 이제 mean absolute error라고 이건 이제 절대 에러 절대값의 평균입니다. 물론 작을수록 좋죠. 그래서
지금 이 자체로는 뭐 우수하다, 덜 우수하다 이런 걸 바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 개 함수식을 우리가 이제 도출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저렇게 이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데이터를 둘러 쪼개서 요 값들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면 어느 모형이 예측력이 더 우수한가 하는 게 나오죠. 그거를 뭐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면 입니다. 그러니까 오저베이션 된 값과 프리딕트 된 값으로 이제 점들을 만들어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45도선하고 붙어 있을수록 이제 성능이 우수한 거죠. 그래서 프리딕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회계 식이 나오면은 거기다 x값 넣으면 y값 나오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점으로 값으로 프리딕션 하는 거라면, 그 추정된 점 아래 위로 우리가 이제 95% 또는 뭐 99% 신뢰 수준에서 이 인터벌이 얼마나 되냐, 밴드가 구간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때는 추정치 자체의 이제 인터벌을 구하는 것과 데이터 흩어진 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인터벌을 구하는 거,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거 하나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과 관련해서 이 예측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런 걸 볼 때는 보통 데이터를 둘로 쪼개서 절반 갖고 모형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이런 식으로 본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제 회귀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크로스 섹셔널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계수값들을 어떻게 추정하고 그 다음에 그 추정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설명드렸고, 그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 그 회귀 모형이 충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 과정들을 얼마나 잘 충족하고 있는지,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충족 못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모형이 잘 만들어졌으면 이제 프리딕션 이제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시계열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